평생을 땀 흘려서 일군 퇴직금, 그 돈으로 매달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꿈.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잔혹하기만 합니다. 노후를 위해 분양받은 건물이 오히려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와 관리비를 갉아먹는 빚의 굴레가 되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어느 은퇴자의 비극이 정말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양사무소의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수익형 부동산의 잔혹한 덫, 분별해내는 냉철한 판단 기준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건물주라는 달콤한 이름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은퇴자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평생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 막 은퇴하신 어느 아주머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노후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지만 입주가 되지 않아서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려 다시 청소일을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후배와 통화를 하다가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후배네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이야기였는데 그곳에 여러 채를 분양받으셨던 한 분이 결국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쌓여가는 관리비와 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노후의 꿈을 담아 분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서 한 투자자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이 짧고도 비극적인 소식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일군 퇴직금에 무리한 대출을 얻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화려한 이름에 올라탄 우리 시대의 은퇴자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보여준 반짝이는 조감도와 연 7% 확정 수익이라는 달콤한 약속은 공실이 길어지는 순간에 매달 이자와 관리비로 수백만 원씩 통장을 갉아먹는 잔혹한 빚의 굴레로 돌변하고 맙니다. 평생을 일궈온 전 재산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상실감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다 털어버리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자산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현실을 마주하면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오직 막막함만이 온몸을 휘감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극적인 사례가 왜 자꾸만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건물주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덫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매달 월세 나오는 건물주가 되자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 화려한 이름의 분양시장 곳곳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이 마치 덫처럼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광고를 보면 연 6에서 7% 수익률 확정, 뭐 이런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쥐는 실제 임대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유요? 간단합니다. 분양가에는 이미 임대가 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의 수익까지 미리 얹어져 있거든요. 광고 속의 수익률은 공실률이 0%, 관리비와 세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숫자일 뿐입니다. 특히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초기에 입주가 매우 느립니다. 공실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감당해야 할 손실의 눈덩이는 걷잡을 수가 없이 커집니다. 사실 임대만 되면 괜찮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불완전한 전제인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획부동산식의 분양구조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지분 쪼개기나 허위 개발 호재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자는 당당한 건물주가 아니라 분양사무소의 마지막 최종 고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곧 개발된다. 이런 말은 근거가 약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양업체와 시행사가 이익을 챙기고 떠나버리면 남겨진 리스크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입주율이 반도 안 되는데 새 분양이 계속 이어지는 곳들, 그런 곳에서 남이 버는 구조의 마지막 줄에 서게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대출입니다. 퇴직금을 미천 삼아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만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순간 재앙이 됩니다. 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세금이 매달 마이너스로 쌓여갑니다. 준공 후 1년 넘게 비어있는 상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토막 난 수익률,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손실까지, 결국 자산인 줄 알았던 내 건물이 빚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상가는 소비가 살아야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살아야 빛을 보는 경기 민감형 자산인데, 온라인 중심의 트렌드 변화와 경기 둔화 속에서 은퇴자가 감당하기엔 정말 너무나 불안정하고 복잡한 영역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외부의 시장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심리적인 확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은 무조건 뜬다더라. 분양사 사장이 장담했으니까 확실하더라. 이런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 말이에요. 그 달콤한 확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곤 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불어나는 관리비와 이자 부담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어느 임대인의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다 털어버리면 되지, 그걸 목숨까지 버릴 일이냐, 이렇게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깊고 거대했을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과 무게가 전해져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곁에 있던 누군가는 나처럼 상가를 어이없이 산 사람보다야 낫지 않겠냐, 이렇게 쓴웃음 섞인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지분으로 묶인 기획부동산 땅보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형식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아픔이 결국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서글픈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누구를 탓하고 후회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무소유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엄한 곳에 투자해서 밤잠 설치며 고생하는 것보다 작지만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실제 입주율이 몇 %인가? 3년 뒤에는 정말 여기서 월세를 낼 수요층이 있는가? 투자를 하시려면 입주가 완료된 곳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고정금리 예금 혹은 리츠 같은 간접 투자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빚이 있다면 투자를 고민하기보다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이 아니라 공실형이 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은퇴 후 재테크의 기본은 수익보다 생존이고 성장보다 보존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